이자 12% 새로운 괴물 적금, 청년 미래 적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드디어 이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청년 미래 적금의 가입 조건부터 최종 수령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두가 궁금해할 청년 도약 계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내용들을 집중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사고찰 이이사입니다. 청년 미래적금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 드디어 이 미래적금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발표가 되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정리된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일단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이 청년 미래적금이 뭐냐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간단하게 드려보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청년 도약계좌와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익숙하실 텐데 조금 더 개선된 정부 지원 적금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미래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입자가 이 특정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일부 지원금을 더해주겠다라는 게 이 내용의 골자겠죠. 자, 지난 정부에서 만든 청년 도약계좌가 있었죠. 꽤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이 보완돼서 새롭게 출시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출시가 됐냐? 그건 아니고요. 정식 출시일은 아직 미정인 상품이지만 현재 예정된 출시를 보니까 언제냐? 2026년 6월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가입 대상과 가입 조건들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가입 대상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나이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겠죠. 자, 소득 기준은 연봉 6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종합소득을 살펴보니까 4,8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보입니다. 자, 청년 도약계좌보다 소득 기준이 어때요? 조금 더 엄격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부 조건이 다양하긴 했는데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6,300만 원 이하였었거든요. 근데 청년 미래적금을 보니까 거의 1,000만 원 가량 줄어들었다라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청년분들은 가입이 안 되냐? 이거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면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소상공인 청년분들 같은 경우 매출이 3억 원 이하라면 자영업자 청년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으로 보니까 가구 소득 조건이 있죠. 우리 이 가구 소득 조건을 보니까 기존 청년 도약계좌에서는 중위소득 얼마였어요? 250% 이하였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청년 미래적금 가입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구에 속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변경된 게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가입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어때요? 실질적으로 가입 가능한 대상이 이전 청년도약 계좌 대상보다는 확실히 좁아졌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납입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 정리된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가입 기간은 3년 만기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어땠어요? 5년이었죠. 2년 정도 단축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청년 도약 계좌의 실용성에 관한 의견들이 꽤나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의견이 가입 기간에 대한 이슈였었습니다. 자, 5년 가입 기간은 오히려 중도 해지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시선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의견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이번 청년 미래적금 같은 경우는 만기가 3년 만기로 2년이 단축됐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납입 가능 금액 한번 볼까요? 최대 납입 가능 금액이 50만 원이에요. 아무래도 70만 원 이상 넣는 게 사회초년생 분들께 쉬울까 안 쉬울까? 안 쉽죠. 그러다 보니까 50만 원 한도로 좀 낮춰서 넣어놓은 것 같다. 정부 지원은 우리가 납입한 원금의 6%입니다. 기본 지원 6% 이외에도 하나 더 있는데 특별 우대 지원이라는 녀석이 생겼어요. 자, 내용을 보니까 가입한 청년분들 중에서 중소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분이 3년 이상 근속을 했다라고 한다면 12%를 지원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내가 납입한 금액에 12%를 추가로 지원을 해준다니까 상당한 금액이 예상이 되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럼 최종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라는 내용에 직접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50만 원 최대치로 넣어볼게요. 3년 동안 총 1,8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자, 그러면 6%를 우리가 여기에 추가하면 얼마가 추가되는 거예요? 108만 원 정도가 추가되니까 1,908만 원이 될 겁니다. 12%를 우리가 추가한다고 하면 216만 원이 추가가 되니까 합치면 어떻게 돼요? 2,016만 원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주는 금리를 뭐 한 5% 저희가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일반형 같은 경우는 2,080만 원, 우대형 같은 경우는 2,200만 원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3년 동안 2,000만 원 넘게 모을 수 있는
효율이다라고 한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도약계좌 못지않게 이 메리트 또한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저희가 정리한 청년 미래 적금 관련된 내용인데,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내가 그러면 청년 도약계좌를 유지를 해마라, 이거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으실 거고, 또는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청년 도약계좌를 내가 가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미래 적금을 내가 가입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청년 도약계좌와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는 표를 한번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표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유지 또는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저희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이건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판단은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청년 도약계좌 유지를 추천드리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미래적금의 나이와 이 소득 기준을 초과했을 때예요. 자, 일단 제한 나이가 어때요? 만 34세까지인데 이게 당장 개설되는 게 아니라 내년 6월에 개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 내년에 만 34세를 내가 넘긴다라고 한다면 기존 가입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겠죠. 거기다가 이 청년 미래 적금의 경우는 어때요? 소득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하죠. 아까 앞에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내 소득의 기준을 초과했다라는 그런 상황이라면 청년 도약계좌를 그냥 유지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5년 만기까지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미 가입을 우리가 했어. 그리고 매월 70만 원씩 내가 납부를 하면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라면 어때요? 기존 가입된 상품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도 해지를 만약에 내가 하게 되면 결국 정부 지원금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정부에서 이 청년 도약계좌를 유지하던 사람이 청년 미래적금으로 전환을 하게 될 때 이때 혜택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현상을 유지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전환을 해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5년 유지를 하는 게 나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 사회초년생 분들 중에는 아무래도 5년 이상 내가 50만원 70만원을 적금에 붓기가 어려우신 분들 분명히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가입기간이 짧은 미래 적금이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소득 가구 요건을 봐야 돼요. 소득 가구 요건이 미래 적금 가입 가능 범위에 있으면 우리가 요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자, 일단 청년 도약계좌를 내가 중도를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게 분명히 디메리트가 될 텐데, 미래 적금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청년분들 같은 경우라면 12% 우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갈아타는 게 제가 봤을 땐 유리하다라고 보인다라는 거죠. 추가로 만약에 가입하고 1년 미만밖에 안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환을 고민하신다? 가입 초기에는 특별히 타격받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5년이 아니라 나는 기간을 좀 3년으로 단축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전환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5년 만기가 가능하고 그리고 소득 요건이 초과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청년 도약계좌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걸 일단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3년 내에 내가 자금을 쓸 것 같다, 혹은 필요할 것 같다, 재정 여유가 많지는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분들 미래 적금 소득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청년 미래 적금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아직 아무런 상품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월 70만 원 납입으로도 나는 좀 여유가 있다, 장기적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 청년 도약계좌를 보시고요. 나는 생활비 여유가 좀 빠듯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청년 미래적금 이렇게 가자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 청년 미래 적금에 관한 따끈따끈한 소식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출시까지 아직 시간이 꽤 많이 남았어요. 한동안 새로운 정보들이 더해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신사고찰 팀에서도요, 관련된 소식이 나오게 되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소식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신사고찰 팀은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